가니까 이제 아, 걔가 아주 난리를 치면서 아주 와, 개가 있으면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예. 예. 아, 동네 사람들 다 깨울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장하실 때 현장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주택인 경우 사람이 그런 경우는 드론만 찍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요. 예. 저는 하도 많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나오면 그냥 인사하거든요. 아, 중개업소라고 그러고 잠깐 지나는 길에 둘러보고 왔다 그러는데 그래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네, 뭐, 그러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달갑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져서 한 명이라도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음, 낙찰이 되면 사실은 그렇죠. 그 재물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낫거든요. 근데 이제 기분이 네, 나쁜 거죠, 기분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그게 2억에 1억에 낙찰될 걸 누군가가 실수요자가 더 많이 봐서 더 높게 되면 더 좋은 건데 왜냐면 채무 탕감이 더 되잖아요. 채무가 남아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진 게 원금이 2억이고 이자가 2천이 붙어서 2억 2천이다 그러면 그게 낙찰이 뭐 1억 5천이 됐다면 7천은 채무가 남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걸 또 주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히려 좀 이해를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도 있고 화를 냈다가 조금 수그러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 이제 저 경매 임장 혹시나 이런 단독주택 갈 때는 음료수라도 하나 또 사가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아, 들더라고요. 네네네. 예, 예,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긴 없어요. 예, 없는데 사실 주인인 경우가 그렇고요. 예. 임차인인 경우는 사실 특히 돈 그렇죠. 받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필요 별, 시- 없죠. 별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아니, 처음부터 그 경매지에 올려있던 그 주차장에 그 아우디 A6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봤더니. 아, 그 차가 그대로 예, 있더라고요. 아, 소유주 있구나. 예, 근데 채권 내역을 보니까 예, 절대 중간에 취하될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음,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음, 제가 봤을 때는 뭐 카드 채권 뭐 이런 게 엄청 많아가지고, 아, 이건 중간에 절대 음, 납부될 일 없겠구나. 음, 일단 넘어가겠구나. 네, 근데 제가 시세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예, 그때 문자로 제가 여기 감정가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근데 네네네, 그럴만 했던 게 이 사람이 2015년에 비싸게 샀더라고. 근데 그 금액이 아직도 최고가야. 아직도. 아, 2015년 최고가가 네네네, 아직도 2022년 현재에도 그 가격이 최고가라. 아, 그때 이 4억 주고 샀으면은 지금 이 감정가가 아주 잘못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없어. 비도심은 사실은 최근 거래가 시세를 주도해버리니까 맞습니다. 값이 10만 원 하다가 옆에서 28만 맞아요, 원 맞아요. 그냥 그때부터 20이 되고 이러니까 맞아요. 다 따라갑니다. 그죠? 예, 진짜 그런 얘기 할 때 보통 중개하면서도 다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죠? 그게 맞더라고요. 야, 맞습니다. 여기 얼마 팔렸으니까, 야, 이제 저 멀리 있는 예, 이 예, 난감합니다. 그래요. 참. 그 한번 기기 작동을 좀 해보시고 나서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조금 부담이 되면 토지 위주로 아니면 사람이 안 사는 곳 위주로 그러니까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예. 올려보시면은 전라도에 보니까 황소 부동산 TV라고 네, 그분이 맞습니다. 많이 황소 있습니다. 올리시던데 예. 네. 잠깐 누가 들어오셨네요. 제가 이창호. 추천했던 소장님이, 아 제가 아까 잠깐 통화한 것 같거든요. 네, 이창원 소장님. 소장님. 저번에 예. 광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잠깐 통화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화가 잘못 눌러졌는지 부재 중에 있길래 전화를 드렸는데 잘못 눌렸다 하시더라고요. 오디오를 설정을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들리십니까? 이거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외부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이
와이파이 설정 이걸 하셔야 되는데 그 저 오디오 연결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광주 전남이 빠르네요. 아,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걸 이 소장님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보다. 이게 여기 소거 여기 이거를 좀 어떻게 보여주지? 제가 문자로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혹시 접속하신 분들 들리세요? 요거 들리세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요거? 이 소장님 들리신다는 얘기인가? 들려요, 들려. 들리십니까? 세월방 TV 우리 소장님 들리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다 들리시는구나. 네, 총재가 사실은 지금 제휴된 게 7분이거든요. 네, 두세 분은 또 오늘 좀 참석이 안 돼서 그래서 뭐 계시는 분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이 소장님은 아까 사무실 아니시라고 하시던데 다른 데 네, 계신가 봐요. 네. 다른 데 와 있어요. 그럼에도 접속하셨어요. 네네. 반갑습니다. 그 세월방 우리 TV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남을 기억을 못 해가지고. 예, 장은창입니다. 예, 예, 장 소장님. 장 소장님 어디시죠? 지역이? 저는 지금 충북 음성 충북 혁신도시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요. 예. 다 혹시 경매가 다 처음이신가요? 아니면은 해보신 상황이신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 다들 참여는 해봤습니다. 참여해봤고 우리 네. 그 장성 소장님, 우리 다른 소장님 분들은 어떻습니까? 해보셨는가요? 아니면은 쪽으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하셨고 우리 그 이 소장님은 명함이 아예 그 경매 쪽으로 아예 명함이 돼 있으시던데.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래요? 한번 튀겨요. 네, 그래요. 네. 매수 대리 꾸준히 하고 계시나 보네요.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두 번 의뢰에 정도 있어가지고요. 의뢰해서 가지고 명도까지 네.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명도까지 가셨어요? 아니면 입찰만 하셨어요? 입찰만 했습니다. 입찰만요. 떨어졌구나. 네, 떨어졌습니다. 두 번 다 떨어졌어요. 두 분 다. 그래요. 오늘 얘기 나눌 것도 사실 그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홍보를 하시게 되면 저는 무조건 건바이로 하거든요. 한 건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제가 그 카페에도 그 내용을 아마 썼던 것 같은데 보통 주변에 보면 뭐 한 3건 석 달 이내에 3건 뭐 이래가지고 80만원 100만원 이래가지고 매수 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경매법인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그런 이유가 한 번 하고 끝나면은 매수 재고가 매각 수수료를 못 받잖아요. 한 번 하고 끝나면 돈을 그냥 내가 그냥 그 법원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의뢰만 그냥 했는데 뭐 돈을 3, 40만 원을 주네 아깝다 이래가지고 다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 받고 이제 매수 대리 해주는데 될 때까지 그죠? 될 때까지 해주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크 용역비 책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좀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무조건 뭐 30, 40, 50 이렇게 받는데 단순 내리 입찰이죠. 근데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매수 대리를 해도 초보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낮게 쓰잖아요. 그죠? 낮게 쓰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차, 3차 그 중간 가격을 쓰면은 안 될 게 사실은 좀 예상이 되는데도 본인들은 낮게 쓰고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낮게 쓰도록 이제 얘기를 하죠. 뭐 그럼 우리가 좀 높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폐찰하고 끝나. 다시 의뢰를 또 잘 안 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미리 뭐 3번, 4번 입찰할 비용을 받고 계속 물건을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주변에는 뭐 뭡니까 이 경매 관련해서 법인들이 몇 군데를 압니다. 근데는 다 돈을 그냥 80, 100만 원을 그냥 미리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물건 종류는 안 바꿔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처음에 아파트를 의뢰했다 하면 무조건 아파트 종류로만 그 지역에 내가 나오면 추천을 해주는 거죠. 처음에 이제 배차를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높은 금액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 한 번 떨어졌으니까 그죠? 두 번, 세 번은 좀 더 높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재고가 매수인이 되게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그냥 뭐 한 건 하고 계속 많은데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일단 그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그 분위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매수 대리를 갑니다. 제가 바빠서 저희 부장님 중개를 하는데 중개 내가 계속 경매 쪽을 일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냥 많이 깔면 많이 깔수록 의뢰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홍보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블로그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블로그만 가지고 꾸준히 공장하시는 분인데 김에 그분도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고 유튜브가 영향력이 제일 크긴 커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는 중개요, 중개. 궁금해서. 중개 어떠세요? 안 됩니까? 그래요. 우리 그 이 소장님은 중개하고 병행하십니까? 경매만 하십니까? 네네. 병행하세요? 네네. 요즘 어떠세요? 분위기가? 안 돼서 네. 이제 바꾸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일시적인 거 아니세요? 요즘 뭐 작년 10월부터 대출을 묶어가지고 저는 사실 주택은 잘 안 하는데 주택하는 사람들이 난리라 주변에 소장님들 보면 대출 뭐 다주택 대출을 묶어버리니까 지방도 그렇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 제가 뭐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출 안 되고 뭐 좀 분위기 이러니까 뭐 아예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보면 경매 그 매수 대리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경매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도 그냥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무슨 교육을 해주냐 아니면 뭐 같이 실무를 좀 해줄 수 있냐 이런 제가 교육기관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보이나 보죠. 문의도 많이 오고 부공배 카페에도 뭐 이렇게 쪽지로 뭐 채수로 문의가 되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중개가 지금 주춤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매잖아요. 매수 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문의가 많아요. 요것도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에 지금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지역별로 지방을 기준으로 보면 근데 앞으로 갑자기 많아질 수 있어요. 갑자기 내 주변에도. 근데 이 경매라는 것이 우리 중개하고 달라서 중개는 그냥 내 주변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뭐 반경 뭐 2, 3km 내 파이만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경매는 안 그래요. 경매는 광주에 계시죠, 이 소장님. 광주에 계시면 광주 전체하고 주변까지 커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팔릴 만한 특히 많이 떨어져서 매수 대리를 하거나 혹은 내가 직접 입찰을 하거나 뭐 MP를 하든 뭘 하든 접목할 만한 물건이 제한적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렇거든요. 추천할 만한 물건이 경매가 쏟아지긴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면 지역의 캐파가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해요. 요것도 쉬운 건 아니다. 물론 중개가 훨씬 심하죠. 내가 갖고 있어도 뭐 10사람이 주변에 내 물건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더 뭐 뒷박도 치고 더 문제도 있지만 그 중개는 그래도 파이라는 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경매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경매 우리 지역은 엄청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때문인 것 같은데 아니 그 수요자들 그 일반적으로 매수 대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중개 시장만 보다가
경매 시장 이게 뭐지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들께서도 그 지역의 경매 물건을 자꾸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경매 자체를 몰랐던 사람이 오더가 나한테 와요. 예, 그게 이제 내가 시발점이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니즈를 잘 충족해주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나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중개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매수 대리를 하는 곳이 많지 않고 유튜브나 홍보를 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앞서 나가셔야 돼요. 초반에 내가 깔아가지고 문의가 오는 사람들 진짜 뭣도 모르고 문의를 합니다. 중개같이 문의를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중개를 하니까 중개해왔던 대로 응대를 하면서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좀 가져가셔야 돼요. 할 사람은 결국 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모동에 아파트를 찾는데 이 시세가 여기인데 최저가가 1억 6천까지 떨어져서 무조건 문의 옵니다. 홍보 올리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녀석을 갖다가 일단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문의만 하고 말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 인프라를 가져가셔야 돼요. 저는 그걸 못 하는데 그래서 저희 부장님을 요즘 중개도 예전만치 안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우리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요즘은 한 달에 한 건 하나 부장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대출 부분도 그렇고 주춤한 거죠, 빌더분들. 예? 이 소장님 뭐라고요? 아니, 아닙니다. 아, 에이스 세종 소장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들리십니까? 예. 아, 다행이네요. 뭐 총 우리가 5분이 계시네요. 세종 TV 우리 소장님은 지역이 어디라고 하셨죠? 저 세종시에서 하고 있고요. 아, 세종이니까 네, 집은 대전에서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아, 그 우리 다 유튜브 우리 성신부동산 소장님하고 에이스 세종 소장님하고 두 분은 유튜브를 하고 계시죠? 저는 하고 예, 있죠. 저 하고 네, 있습니다. 두 분 채널 제가 봤거든요. 이 소장님은 하고 계세요? 예, 지금 다음 주에 학원이 끝나가지고요. 다음 예, 주부터 이제 만들 겁니다. 만드실 겁니까? 만드셔야 네. 되고 그 장성의 우리 손 소장님은 채널 만드셨죠? 만들기만 했습니다. 만들었습니까? 네. 무조건 깔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발주자들이 하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매수 대리가 금방 또 마감이 되는 거 보면 저한테도 너무 물어보는 사람이 많고 중개가 여의치가 않으니 이제 경매로라도 이제 어떤 그 방향을 좀 모색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초반에 안 추고 나가면 또 경쟁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대출 부분이 제가 예전에는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랑 경락은 비교적 대출을 잘해줬는데 작년 그게 말부터인 것 같아요. 10월 이후부터인 것 같은데 경락도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맞습니다. 예, 대출 경락도 대출에서 많이 그 경매도 대출에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물어오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대출부터 알아보시라 해야 돼. 이제 진짜 그 전만 해도 담보 물건만 보고 좀 뭐 그런 거 적용을 좀 덜 해주고 이금융권은 그런 걸 좀 맞춰주던데 지금은 뭐 짤없이 그래야 뭐 일부 물론 일부는 뭐 조금 그런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특판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여전히 대출 때문에 저희가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이제 매수 대리업을 시작하실 때 시작하고 고객 문의가 오면 무조건 경락 대출 네이버에 검색을 하든지 뭐 본인 거래하는 거래처 알아보는데 대출부터 알아보시라서 안 그러면 그냥 헛상담만 해요. 그리고 비슷한 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경매는 안 봤으니까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경매는 좀 대출이 다른가 해서 고객 입장에서 문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가 오면 일단 사건 번호 내지는 주소를 물어봅니다. 이 물건이 뭐 중개 물어보듯이 물어보죠. 잘 대부분은 모르니까 아마 그 우리 소장님들도 경매 물건을 올리면 중개인 줄 알고 다 문의할 거예요. 이 가격에 살 수 있냐부터 해서 그거 다 제껴두고 권리 분석이고 뭐고 다 제껴두고 대출 되는지부터 먼저 알아보시라 하세요. 직접 알아봐 주시지 마시고 어차피 본인이 요즘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해당 물건 내가 얼마 쓸 거라고는 가정하에 대출이 되는지 물어보고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매수 대리를 이제 좀 지원을 해주든지 도움을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저기 이거 매수 대리업을 하실 분들 지금 이 소장님 같은 경우 하고 계시는데 이제 다른 우리 세종 TV 소장님은 매수 대리 쪽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정입니다. 아직 예정이시죠. 교육이 안 됐고요. 이번에 네네. 교육 받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죠. 네. 대부분 이제 예정이시거나 이제 처음 시작한 단계이실 것 같은데요. 그 그런 문의들을 아마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시작 자체를 자기가 주로 다루던 물건으로 시작하는 게 맞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물건 올리면 무조건 그 물건이 안 되면 그 비슷한 물건이라도 맞춰달라는 식이 많거든요. 중개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매칭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저는 거의 매주 한 두어 번씩 이렇게 이제 대리입찰을 가는데 가는 이유가 일단은 본인들은 저희가 가격은 맨 마지막에 정하거든요. 전날에 혹은 당일날에 협의를 해서 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최저가로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초보들은,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사실 홍보빨은 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짜리 아파트가 1억 6천까지 떨어져 있으면 낙찰은 1억 9천에 되죠. 보통 예를 들어 그럼에도 1억 6천 내지는 1억 6, 7천이면 낙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기대 심리로 사실 문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별다른 기법은 아닌데 저는 하루 전날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매수 대리업을 이제 의뢰가 와서 진행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이거 가격을 물어보거든요. 저는 가격을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 어떤 게 답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본인은 1억 6천을 염두하고 왔는데 일단 대출 되는지 알아봐라부터 얘기를 다 해서 진행을 하면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며칠 전날까지 저희가 이제 권리 분석도 해드리고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관리비라든지 이사비 정사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을 해서 요 금액 정도로 들어가면 되겠다를 저는 하루나 이틀 전에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알려서 설득을 해줘야 돼. 실제로 실거래가가 요렇고 매도세 매수세가 요런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 구미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 들리실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음소거 해제 요청해야 되겠다. 됩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다 오신 것 같다. 원래 두 분이 더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제휴를 하시는 분들이 총 소장님이 7분이시거든요. 근데 두 분은 사정상 미리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다 오신 것 같네요. 얘기하던 거 마저 할게요. 지금 요 내용이 지금 저희가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구미윤빛 소장님이나 세종TV 우리 소장님하고 뒤에 오신 분들은 앞에 녹화 영상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2억짜리를 결국은 1억 9천이 돼야 낙찰선인데 그 얘기 자체를 저희가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해요. 마지막에 해서 그럼에도 이제 본인들이 생각한 의지를 안 꺾는 경우가 많아요. 1억 6천이면 나는 1억 7천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최근에 낙찰 사례를 보여주면서 2억이라 하더라도 1억 9천 정도가 낙찰 가이드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조건 그 얘기를 고수를 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든 높게서가 낙찰되게 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희가 강하게 어필은 안 합니다. 실제 시세가 이렇고 우리 지역에 내가 자주 경매를 진행해 보니까 요 정도의 이 가격에 주로 낙찰이 되더라. 판단은 본인이 사장님께서 하시라. 요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고 경매장에 갑니다. 그러면 제 얘기대로 실제 낙찰이 되거든요. 본인은 중간도 안 돼. 이제 그런 사례들을 한 번 더 이제 겪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애프터가 사실 중요해요.
저는 사실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 부장님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FT로 다시 전화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높게 한번 가져가 보자. 왜냐면 지금 매수세가 이 정도고 우리 요 거제 통영은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실제 가격이 이 정도로 오르고 있으니까 다 미래 가치 보고 현재 가치가 가격 차이가 안 나더라도 이렇게 들어온다. 일반 매매로 가격을 보더라도 오름세다.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하면 또 이제 다시 문의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애프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하실 때는 뭐 중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하지도 않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실제 당신이 낙찰될 수 있는 이 가격대가 이 가격대가 뻔히 보인다. 그래도 말을 좀 우회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이 가격은 이 가격대주로 형성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그때 좀 의뢰를 그때는 두 번째 이제 입찰 의뢰가 올 때는 매수 대리 용역 비용을 좀 할인해 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해를 하고 높게 쓸 거 계산하고 다시 문의로 온 거거든요. 비슷한 아파트가 또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해서 재고가 매수 수수료를 얻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고가 매수인이 돼야만 내가 일이 됩니다. 일이 되고 나도 배워요. 네, 그럴 수 있도록 잘 좀 유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시크한 스타일로 하긴 하는데 던지다시피 1억 7천에 쓸 거라면 사람들이 1억 7천 안 됩니다. 던지는 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재고가 매수인이 돼야 초반에 안 지칩니다. 매수 대리 그냥 용역 비용만 받고 끝내버리면 몇 번 하다 보면 지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매라 생각하고 다 낮게 쓰네. 이게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것도 돈 안 되네. 결국 다시 중개를 하거나 그렇게 될 거. 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매수 대리를 6개월 전에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놓고 딱 2달 했어요. 2달. 2달 해가지고 제가 알려줬어요. 홍보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심지어 유튜브 같은 경우 노출이 되는 다른 채널을 활용했고 상위 노출 작업을 해가지고 초반에 매수 대리 2개인가 3개를 했어요. 근데 셋 다 실패를 했거든요. 셋 다. 왜? 고객은 그냥 하자는 대로 했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니즈 어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얼마 정도 써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가 너무 좀 그래 보이니까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그렇게 접근하니까 그대로 이제 방치를 하니까 3개 다 그냥 폐차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힘이 꺾이더라고요. 이 돈 안 되네. 해봐야 뭐 2번 3번 가봐야 돈 100만 원밖에 더 듭니까? 그죠? 잠시만요. 이게 회의 시간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데 혹시 이 채팅이 종료되면요 제가 이거 줌 화상회의 이게 유료로 내가 돼 있는데 내가 계정을 몰라가지고 다른 계정으로 접근하니까 한 10분 뒤에 좀 종료된다고 돼 있네. 잠깐만요. 이거 그냥 결제해버릴까? 잠시만요. 결제를 좀 할게요. 혹시 이거 저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얼마든지 됩니다. 우리 구미 윤필 소장님도 이제 라이센스 이제 취득하실 예. 그러면은 실제 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이 소장님밖에 안 계시네. 그죠? 이제 초보입니다. 이제 2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해보신 거지 뭐. 그 2번을 하기 위해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초반에 지치는 게 그런 경우예요. 뭐 한 몇 번 했는데 매수 대리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용역비만 지급하고 최고가 매수인이 안 돼서 그 다음 내가 더 배울 게 없는 것 같은 거지. 뭐가 낙찰이 돼야 뭐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초반에 내가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중개와는 또 다르게 중개처럼 문의로 오니까 내가 좀 지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어요부터 희한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는 과정이 길어집니다. 중개와 다르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사실 예쁘게 촬영을 해서 올리는 것보다 많이 촬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것을 재미삼아 했거든요. 저희가 영상 컨텐츠 만드는 걸 좀 좋아해서.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희가 요즘 그 저희 채널 와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일하시는 분 해서 하루에 10개씩 올려요. 10개 10개씩 올리니까 전화는 엄청, 사실 그래서 매수 대리나 수익이 더 높은 것도 같은데, 혼자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개수를 늘리시려면 좀 단순화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뭐 드론 촬영을 예쁘게 이렇게 한다기보다, 경매 물건은 어차피 가격하고 그 물건이 중요한 거거든요. 썸네일을 가격, 그 물건 위치 자체를 고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 위치 시세보다 얼마 싸다를 아예 썸네일로 오픈을 해버리고,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게 기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 경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상세하게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조회수 뽑기예요. 조회수 뽑기. 지금 매수 대리업을 하시는 우리 소장님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조회수가 많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전국에. 그 사람들은 뭘로 하냐면 조회수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세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모든 걸 다 담아서 보여줍니다. 그럼 조회수가 이 사람 상세하게 업로드하네 해서 구독해놨다 다음에 또 오고 이렇게 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회수 구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들 많이 이제 특히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 본인도 나중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정체성이 옵니다. 이거 내가 뭐 조회수를 올리는 건지 인기인이 되려 하는 건지 내가 오더를 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현혹되시면 안 되고, 아직도 조회수나 구독자만 연연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중계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중계는 물건 뺏길까봐 적당히 뭐 적절하게 막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물건 확보를 위해서 또 예쁘게 촬영을 해야 물건이 확보도 되고, 매도인 입장에서 내 물건 저렇게 찍어줄긴가 보다 해서 그렇게 오더를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예쁘고 상세하게 찍는데, 경매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 경매는 예쁘고 상세하게 찍지도 못합니다. 내부도 못 보는데. 맞잖아요. 기껏해야 주변 보는 게 전부고, 내가 시세 정도 가볍게 비교를 해주고, 왜 시세 비교를 해주냐면 이 시세보다 이게 경매가 이렇게 싸게 나갔다, 최저가가. 그것만 어필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점이 돼야 되고, 권리 분석도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가끔씩 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경매 물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제 그 전문가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번씩 디테일하게 영상을 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모든 물건을 그렇게 담으면 많은 물건은 못 담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은 어차피 권리 관계가 궁금하고 애매한 게 있는 게 그대로 놔두야 나한테 문의가 오는데, 다 오픈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좋은 물건이 진짜 뭐 어떤 권리 관계에 하자가 있어서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여러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 물건의 가치는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경매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사실 올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이 물건이 권리상의 하자가 빨간 게 적혀 있는데, 요거는 엣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정도만 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문의가 오고, 다 까발려 놓고 하지 마시고요. 영상 만드실 때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잠깐만요, 이거 좀 결제를 할게요. 자꾸 끊어질 것 같아서. 궁금한 거 문의 주셔도 됩니다. 뭐라고? 질문이 있긴 한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아시죠? 경매 물건이 많잖아요. 네. 이 중에서 그 네. 소장님께서 다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 네. 물건 좀 올려야 되겠다. 네. 이런 거 선별 기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주력으로 하는 물건 위주로 처음에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물건 종류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초반에 5만 걸 다 올렸습니다. 저는 사실 공장이나 도심에 상가는 안 했거든요. 빌딩도 안 했고, 원래 제가 비도심의 물건 위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접하기 힘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그 물건을 잘 몰랐을 때는 조회수 많은 걸 보고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많은 거 경매 정보 사이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이 보네. 물건의 가치는 모르겠어. 일단 많이 떨어진 거는 같은데, 왜냐면 내가 그 지역의 시세를 모르잖아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시세 비교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좀 싼 거는 같아.
그리고 많이 몰리네. 그런 걸 그냥 올렸습니다. 올릴 때는 또 싸다고 올렸어요. 비교군을 하나, 대조군이나 비교군을 하나 찝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안 하는 뭐 상가 5층이 나왔는데 그게 80평, 100평인데 옆에 게 최근 거래된 게 가액이 좀 높게 거래된 최근 거를 비교를 해서 높게. 그리고 감정평가서에 보면 주소지가 대조군 주소지가 나와요. 그 주소지 대조군을 보고 주로 높게 낙찰된 그 녀석을 대조군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 주소지를 감정평가를 보고 내가 확인했다라고 할 게 아니고, 아,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최근에 이렇게 거래됐는데 이걸 비교해서 이 가격이 감정이 된 것 같다. 뭐 시세와 좀 비슷한 것 같다. 조금 높게 된 것 같으나 주변에 이렇게 거래된 거 있으니까 요걸 비교군으로 삼아도 될 것 같다. 요런 식으로 해서 그 가격 대비 요렇게 떨어졌다. 요렇게 해서 시세보다 낮게. 뭐 마지막에는 그 멘트는 보시죠. 주변 부동산에 들러보셔가지고 한번 더 확인해 보시라. 내가 요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시세보다 싼 것 같다. 그 정도로 저희가 멘트를 하고 실제 업로드를 하는데, 찾는데 초반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다루는 물건이 아니니까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죠? 혹시 요거 우리 지금 대화하다 끊어지면 제가 채널 바로 만들어서 링크를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쪽으로 좀 접속해주세요. 지금 결제를 하려니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라이센스가 원래 있는데 이게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다른 라이센스로 접속을 해놔가지고 남은 시간이 끊길 것 같은데, 잠깐만. 처음에 우리 소장님들 물건을 내가 다루는 물건이 아닌 이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홍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물건을 보셨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감정평가서도 봐야 되고 주변에 거래된 뭐 그런 실거래 이력도 저는 디스코를 주로 보는데 그걸 가지고 좀 찾아도 보셔야 되고, 이 녀석을 내가 왜 어필할 만한 물건이라는 걸 근거를 보여줄 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권리 분석은 상세히 안 하더라도 그 정도는 영상에 담아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요. 예, 그거를 담아주시려면 조금 공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력으로 다루는 물건, 저도 뭐 사실 거제 통영에 있는 일반 토지 같은 경우야 뭐 보면 뻔히 아는데 그 외 물건은 저도 공부하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장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 끊어질 것 같은데 잠깐만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요거 좀 정리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습니까? 건배겠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들어오셨네요. 죄송합니다. 다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네. 예, 들리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잘 들립니다. 제가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계정을 못 찾아가지고 딴 사람 계정으로 하다 보니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하도 오랜만에 주문하는 거라 다른 계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이게 딱 무료는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네요. 요거는 이제 제 원래 아이디입니다. 찾았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노? 다 들리시죠? 예. 예, 매주 한 번씩 저희 시간 날 때 뭐 지금은 이제 보드 판을 보고 강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보이시죠? 판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시간 날 때 서로 뭐 궁금한 거 특정 사건에 있어서 요거 뭐 권리 분석하고 싶다 하면 같이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아니면 급한 거 있으시면 문의 주셔도 돼요. 전화를 저희한테 주셔도 됩니다. 제가 못 받을 때도 꽤 있는데 문자로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릴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할 때 사람들이 문의를 주잖아요. 그럼 저희 부장님은 또 사실은 초보거든요. 전화를 부장님한테 다 받으라 하고 있어요. 저희 부장님한테. 우리 손성민 우리 손 소장님하고 똑같은 이름 있잖아요. 저희 부장님도 손성민 부장님이시거든요. 이름이 공교롭게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손 부장님도 경매는 초보라 중개만 해왔지. 그래서 아예 경매 저희 대표 번호가 여기 있는데 요 번호로 아예 그냥 착신을 시켜버렸거든요. 네가 받아라. 그래야 늘지. 본인도 전화 받으면 본인도 땀을 흘려요. 근데 이제 말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아 그거 내가 지금 사무실에 있어도 물건을 잘 모르니까 일단 전화가 오면 아 요거 내가 지금 잠깐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요거 사건 번호 알려주시면 확인을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어떤 게 궁금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해당 물건 사건 번호에 여기에 뭐가 있던데 이게 뭐 어떤 건지 궁금하다. 그러면 내가 좀 이따 확인해가지고 전화를 줄게요. 들어가서. 사실은 컴퓨터 앞에 있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응대를 하거든요. 혹시 막히거나 잘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초반에는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전화를 일단 받아야 이 사람들이 묻는 패턴이나 물건에 대한 문의가 이제 이게 좀 그 내가 응대를 하는 것도 자리가 잡히니까 그러려면 또 당연히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그죠? 이제 제가 물건을 찾는 거는 사실 100%는 안 보고요. 이제 보통 80% 20%씩 저감되는 것도 있고 30%씩 저감되는 것도 있을 건데 저는 최소한 30% 이상 저감된 곳을 일단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조회수가 있잖아요. 조회수가 조금 더 여기 보면 조회수가 조금 더 이제 있는 곳들을 저도 눈여겨봐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손님들이 땅에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 하면 이제 시세를 대략은 아니까 주소지를 저도 일일이 다 쳐봅니다. 노가다를 해요.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른 직원분 촬영만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 영상에 유튜브에 보면은 항상 촬영만 하는 그분은 이제 또 다른 분인데 그 친구는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그게 돼요. 뭐랄까 이게 물건을 이제 어떤가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이겠다.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자기가 찾습니다. 찾아서 이제 낮에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손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하니까 그게 제일 어렵다 하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찍어야 될지가 뭐 찾는 게 내가 좀 서툴다. 그 비슷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근데 이제 그나마 그 지역에서 중개를 좀 해오셨던 분들은 자기 물건인 경우에는 조금 더 아마 찾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시작은 좀 그렇게 하시되 내가 다루는 물건이 아니면 좀 저감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한번 물건을 클릭하셔가지고 왜 저감됐어? 보통 저감된 이유가 물건은 내가 봐도 물건이 좋은데 저감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있을 겁니다. 찾아가지고 없으면 왜 없는지를 현장에 가보시라는 거죠.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건이 누가 봐도 전화 올 것 같은 그런 물건만 찍으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왜 이렇게 떨어졌지 궁금한 건 내가 가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매수자 입장에서 그냥 촬영을 하고 설명을 해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정말 정확하고 FM 있게 정직하게 그러니까 이 경매를 올리게 되면 거기서 차이가 나요. 중개보다 경매가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중개하시는 분들보다 나를 더 쳐다보게 되기는 해요. 같은 영상을 올려도 처음엔 몰랐다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1억 6,900인데 요렇게까지 떨어졌더라. 그래서 내가 뭐가 궁금해서 뭐가 이렇게 왜 떨어졌을까 해서 궁금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경사가 너무 심하고 예를 든 겁니다. 진입도로 부분이 길을 만들려면 너무 힘드네요. 현장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안 해도 돼. 왜 그런가 하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경매를 이렇게 다루고 좋은 물건은 좋다고 안 좋다는 물건 안 좋다네. 내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니즈가 그런 고객들이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그게 이제 마케팅이거든요. 별게 아니라 중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점을 부각하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의뢰가 오고 살 사람이 매수자가 맺히게 되는데 경매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경매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이제 초보분인데 그런 분도 있어요. 좋다 안 좋다 얘기를 안 해. 그냥 자기가 소비자 입장에서 간 거를 그냥 계속 올려요. 그게 어떤 분이더라? 유튜버 중에 인기 있으신 분 한 분 있는데 하여튼 그 재미로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산골 이런 거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팔고자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지가 궁금해서 다니면서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잡아서 유튜브를 운영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한 번씩 괜찮은 물건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물건이 신뢰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NPL 라이센스는 작년에 8월에 라이센스 취득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하도 아닌 거는 그냥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실 저도 사심이 좀 들어갔어. NPL 실제 아닌 물건이 좋기도 했고, 그래서 몇 개 물건을 제가 괜찮다고 올렸어요. 악센트가 좀 더 들어갔나 봐요. 내 생각에는. 거래하려고 줄을 서더라고.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전에 안 좋다 안 좋다 해나 안 좋은 걸 아예 안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오랜만에 좋다니까 진짜 좋은 거야.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NPL 근저당권 매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음에 그 NPL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면 저희가 5억을 그거 뭡니까 그 예산으로 하는데 10배밖에 매입을 못 하거든요. 그럼 50억밖에 예산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50억 이상 가져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벌써 뭐 몇 개 해보니까 50억 넘어버리니까 아예 그래 다른 사람 연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이제 그렇게 되냐면 나는 진짜 안 좋아서 안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진짜 그냥 내가 좀 사심도 조금 진짜 내가 물건이 괜찮아서도 조금 근데 그렇게 많이 이제 초반에 이게 한 번에 6개가 그래야 됐거든요. 근저당권 매입이.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뭐 30억 넘어가 버리니까 그 뒤에 몇 개 하고 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우리 윤빛 소장님도 단점을 한 번씩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아요. 저희 형님이 전라도에 이게 뭐지? 그 전라도에 뭐 해남 뭐 강진 여기 유튜브 뭡니까 블로그 검색하면 맨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부동산 백화점이라고. 그게 이제 저희 형님인데 인플루언서 블로거거든요. 저희 형님 컨셉은 항상 이래요. 무조건 하나의 단점은 넣는다. 무조건. 지금도 블로그 검색해 보시면 고의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그마한 단점도 그냥 넣어버려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으나 이 부분으로 상세가 될 것 같다. 단점은 이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이런 방향으로 엣지가 될 법도 하다. 살짝 그렇게 단점을 살짝 보완하는 형태로 블로그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사실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올리는 영상은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물건이 나오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물건을 분석을 해서 올리지만 또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의 물건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컨셉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내가 물건이 이 정도 떨어졌는데 이제 내가 한번 입찰해보고 싶다. 근데 내가 해당 지역에 없거나 혹은 내가 이거 권리 분석이 안 되거나 나중에 명도가 두려워서 이제 의뢰를 해봐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 찾는 거라. 어떤 사람을 평상시에 자기 진짜 소신 있게 그냥 하는 사람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솔직하게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단점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뢰가 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의뢰를 주면 물어보면 어떤 문제 가격이 뭐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 가격 감정가가 너무 높게 됐다. 이건 감정가가 너무 높아서 이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그 내용을 많이 담거든요. 이게 시세입니다. 이게 시세인데 지금 해봐야 별 재미없습니다. 한두 번 더 떨어지면 하시든지 다른 물건을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계속 전화가 와요, 그 사람.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타자로 이 물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 놔놓고 그냥 기본적으로 설명해주고 끊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전화 오는데 이거는 제 방식이고 다 하시는 각자의 스타일이 있을 거니까 어찌됐든 영상은 좀 솔직하게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는 중개하고 다르니까. 그냥 채널 자체가 그냥 나를 알리는 홍보예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처럼 나는 이런 물건들을 자주 보러 다니고 있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다를 어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PL은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할게요. NPL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NPL도 여러분들 되게 수익이 되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제가 우리끼리 얘기는 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4천 매각 물건 수익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건 못 찾겠네. 좋은데
요거 이 물건을 예로 들자면 이거는 사실 저희가 모텔을 안 되면 그냥 매입하지라는 마음으로 근저당권을 매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7억 6억 3,900까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좀 작게 보이나? 잠깐만요. 6억 3,900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감정이 15억인데 이제 코로나도 직격탄을 맞기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망설이는 거죠. 이제 요거를 이제 보통은 근저당권 매입을 할 때 앞차순하고 요 중간 가격으로 협상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금융권에서 한마디로 근저당을 매입하는 거예요. 예,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할 때 돈이 다 필요하나 그러진 않아요. 10%에서 20%만 있으면 근저당권 매입이 됩니다. 내 자금 혹은 내한테 의뢰한 매수인이 10에서 20%만 있으면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거를 7억에 가져왔나? 7억에 가져온 거. 7억에 가져왔으면 7천만 원하고 이래저래 1억 조금만 있으면 이 근저당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7억에 가져와서 이거 8억에 팔았어요. 바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이자가 쌓인 게 보면 7억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10% 걸고 근저당 이전하는 비용이 7천만 원에 7억이 10%니까 7천만 원하고 이래저래 수수료 1억 조금 더 들었을 것 같은데 1억만 있으면 내가 근저당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근저당권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경매에 들어가도 되고 제3자가 경매에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근저당권을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게 되는 거예요. 10%만 걸어도. 왜냐? 그거는 이제 또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잔금만 내면 근저당권이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 우리 일반 부동산에서는 뭡니까? 미등기 전매라 그러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얼마든지 가능해. 예를 들어서 내가 7억에 가져왔으면 내가 8억에 제 건을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12억, 13억을 쓸 사람을 매칭이 되면 그 근저당을 그대로 넘겨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자가 쌓인 게 얼마냐 하면 이게 하동 수협인데 그때 아마 11억 정도 아마 됐던 걸로 제가 그래서 11억에 이게 들어갔는데 네, 맞네요. 이자가 거의 뭐 한 11억까지 쌓였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8억에 가져오더라도 내가 11억까지 쓸 수 있는 NPL 적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거든요. NPL은 내가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자기는 8억에 가져와도 할만해. 예, 그 NPL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NPL로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내가 예상이 되면 내가 사놓고 NPL로 적용할 수 있는 매수자를 매칭을 하면 나는 거기서 차익이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배당 수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경매가 뭐 좀 뭐 이게 처음에 그 임차인이 여기 자기 형님인가 그랬는데 장난질을 하다가 입구에다가 뭐라도 유체동산 부분을 어찌하는 하여튼 입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많이 떨어진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게 이제 엣지되고 아무 문제도 아닌 물건인 걸 저희는 알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제 7억에 가져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떨어질 물건이 아닌데 우리는 그 엣지 부분을 알고 있어. 그러면 유튜브에 홍보를 합니다. 제 거를 가져와 놔놓고. 그러면은 그 물건이 엣지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높게 쓰겠죠. 높게 써요. 왜냐면 물건 엣지가 되니까. 그 하자가 엣지가 되니까. 그러면 나는 7억에 가져왔단 말이죠. 누군가가 8억에 낙찰될 수도 있고 9억에 낙찰될 수도 있겠죠. 10억에 낙찰될 수도 있어요. 근저당권 가져와 놔놓고 누군가가 입찰 들어가기에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배당 수익이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나는 앉아서 차익을 버는 겁니다. 누군가가 낙찰된 그 사람이 잔금을 낼 거 아니에요, 법원에. 그죠? 그럼 그 잔금이 누구한테 들어와요? 근저당권자인 나한테 들어오겠죠. 이제 이게 이제 배당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물건만 잘 어떻게 접목을 하냐면 저 녀석이 그런 경우 많아요. 가장임차인도 있고 지상권,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데도 앉아있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특히 뭐 공장은 허다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떨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저게 하자가 아닌 걸 알면서도
유치권으로 장난질하니까 더 떨어지겠는데 더 싸게 먹어야지 하고 기다린다고요. 이 전문가들도. 그래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엣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근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홍보를 해버리는 거지. 그 전에 채권 매입해서. 그렇게 하면 배당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내가 7억이 다 필요하냐?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천만 원 하고요. 요즘은 한 80%밖에 대출 안 해줘. 나머지는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질권 대출. 그 대출을 매수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들이 받는 게 아니고 대부법인이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줍니다. 근저당권 부질권 설정이라 해가지고. 그냥 나는 1억만 딱 꽂아놓고 있는 거지. 요즘은 한 80%밖에 안 주던데 그러면 1억 4천이 되겠네요. 1억 4천하고 나머지 근저당 이전비하고 뭐 저희 수수료도 좀 들어가겠죠. 그 금액만 드리고 그냥 열심히 홍보하는 거예요. 자, 이 물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물건이 유치권 점유하고 있는 저 사람이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안 되더라. 입찰하세요. 물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면 수익이 이제 될 수 있고, 이게 두 번째 배당.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첫 번째 내가 사가지고 대파는 형태. 그게 이제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일반적으로 그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수익원입니다. 아니면 또 이제 이런 거 있죠. 단순히 나는 돈 하나 안 들이고 그냥 중개만 하겠다. 중개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NPL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NPL을 왜 당신이 해야 양도세 절감을 하고 대출이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런 장점들을 내가 PR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걸 7억에 가져왔는데 처음에 우리가 근저당권을 매입 안 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의뢰가 들어와서 우리가 7억에 매입하면 이 금액 그대로 팔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내가 가져왔는데 누군가가 컨택이 들어오면 나는 올려서 팔아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인 매수자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채권 매입도 안 했는데 저거 근저당권 매입돼요. 많이 떨어졌는데 NPL로 적용돼요. 물어보면 그때서는 내가 이제 금융권에 가서 물어보겠죠. 그럼 의뢰를 받아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할 때 채권 양수도 계약서 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럼 수수료만 먹는 거죠. 말하자면 수수료는 대부분 이제 0.9%를 받거든요. 똑같아요. 0.9%. 그러면은 이게 근저당권 그 실제 입찰 가액의 0.9%입니다. 이게 아까 11억에 이제 낙찰이 됐거든요. 그럼 11억의 0.9%를 매수자한테 받으시는 거고요. 우리 중개하실 소장님들은 또 저희한테 받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받습니다. 이 양타죠, 양타.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수수료를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NPL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몇천만 원, 1억, 2억짜리를 안 하고 금액 높은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높을수록 양도 차익이 커지고 NPL로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NPL 설명 드릴까요? 말 나온 김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 다음번에 설명을 할게요. NPL은 그런 거예요.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게 아까 11억까지 이자가 원금하고 이자가 쌓였잖아요. 그럼 내가 7억에 가져오면 내가 근저당권을 가져왔어. 얘 거를 얘 하동 수협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동 수협에 있는 7억을 가져오면 갖다 놓고 나서 내가 경매에 들어갑니다. 얼마에 들어가냐? 11억에 들어갈 수가 있죠. 왜 11억에 내가 들어가도 11억만큼 나한테 배당을 법원이 줄 거니까. 그러면 합법적인 업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나는 11억에 취득을 한 거예요. 다 돌려받고 실제로는 7억에 내가 이 물건을 가져오게 되는 셈인데 액면으로 등기에는 11억이라고 찍히게 되겠죠. 그러면 업계약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의 합법적인 업계약이죠. 뭐 합법이라고 보기는 못하지만 이 근저당권이나 요거는 채권, 그러니까 부실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 적용도 안 하거든요. 누구도 모니터링도 사실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써서 실제 사업 차익만큼의 양도세 절감을 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7억에 매일 결국 사들여서 11억에 되팔아도 양도세 하나도 안 나오고 또 11억에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11억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얼마죠? 70%만 해도 7억을 한 8억 되나요? 그럼 나는 실제 7억에 가져왔는데 그죠? 그럼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겠네? 이거 매입하는데 실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근저당권을 매입했는데 사달래요. 나는 그 지인이라서 있는 대로 얘기해서 나 마진 남기고 넘겨줄 테니까 유입해서 들어가겠냐? 들어가겠대. 그래서 8억에 팔았어요. 8억 팔고 자기는 8억에 근저당권 안고 11억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7억 5천 받았거든요. 그죠? 그럼 자기 돈 거의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8억을 저희한테 줬어. 8억에 샀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11억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뭐 자기 잔금 낸 거 다 돌려받고 그걸로 리모델링해서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요게 이제 말하기가 제일 좋은 건 요렇게 해서 이제 NPL을 접목을 왜 NPL을 접목하는지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나 11억 쓸 수 있으니까 남들은 뭐 요즘 떨어지면 고민할까 아닙니까? 7억에 쓸까? 7억 5천에 쓸까? 뭐 8억에 쓸까? 나는 그냥 11억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 법정에 가면 많이 떨어진 게 택도 아니게 2차 최저가보다 높게 막 10몇 억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거의 19은 NPL이에요, NPL. 근저당권 매입해서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쌓인 게 얼마인지 보고 그 금액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경매를 하시다 보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NPL도 하시다 보면 접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다 보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물건도 보여요.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경우가 나오니까 근저당권 매입해 놔놓고 엊그제도 뭐 처음 하시는 80대 어르신인데 몰라 그냥 해보겠대. 저는 그냥 해보는 사람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안 시키거든요. 근데 하도 그냥 그래서 저렴한 거 1억 조금 1억짜리 1억에 근저당권 매입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1억 3천에 받아가거든요. 저희 수수료 빼고 이제 2천만 원을 버는 거죠. 2천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죠. 당연히 80대 어르신이 뭘 알아듣겠습니까? 네, 이제 돈이 실제 남으니까 계속 해달래요. 계속. 그런 물건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내가 아마 매칭을 해주고 소개를 해주면 그 사람은 계속 단골이 되고 계속 매입해서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NPL로 접목을 하면 그리고 배당 수익도 접목을 할 수 있고 금방 설명드린 거는 배당이에요. 배당 수익입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뭘 설명을 드려볼까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여기서 질문 받으시면 안 될까요? 예? 질문이요. 질문 주세요. 얼마든지.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근데 혹시 이런 NPL 물건 같은 경우는 예. 저희가 지금 중국잖아요. 좀 멀기도 하고. 손 소장님 목소리가 조금 굵게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안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네. 예. 뭐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대표님께 추천해서 제휴가 가능할까요? 추천을 했을 때 NPL이 가능할까? 네. 지역이 멀어도. 지역은 멀어도 상관없어요. 멀어도 그러니까 상관없고 네. NPL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저 먼 지역까지 가서도 다 하거든요. 저희가 뭐 울산에 있는 것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금융권이 네. NPL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부실 채권을 관리하는 이 채권 담당자도 NPL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얼마에 지금 낙찰될지도 모르잖아. 취하고 또 내년에 또 낼 거냐. 그냥 이번에 적정 가격에 팔아라. 팔면 속 편하지 않냐. 또 유찰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소장님들이 이제 능력 되시면 소장님들이 하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해도 되고 그래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거 못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뭐 근저당권 매입 가가는 어차피 뭐 담당하는 그 직원 아닙니까? 자기가 뭐 지점장이나 뭐 그 부실채권 줄이면 자기한테 뭐 성과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그런 거 복잡하고 모르겠으니까 나 안 할래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딜을 해야 돼요. 이 근저당권 매입에 좀 내가 당신한테 5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좀 이 위 상사들한테 설득을 해갖고 하자. 자 이렇게 당신한테 이익이 가니까 해줘. 요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근저당권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죠. 실제 한두 번 그렇게 해보긴 했는데 그런 비용은 다 매수자 측에서 부담을 하면 돼요. 왜 얻어지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채권 근저당권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설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수강에 예. 그러면 그 사장님이 거기에서 그 대부업이 등록이 돼 있나요? 예, 작년 8월에 대부법인 아, 등록했습니다. 그 저는 예, 이제 저도 관심이 많은데 네, 개인들은 그 MPA를 못 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강의만 들었지 이게 네. 뜬구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뜬구름, 이제 뜬구름 아닙니다. 그래서 소장님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그쪽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예, 거구나. 작업해드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예, 그거 예,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실제 MPL은 뭐 경매할 때가 가장 필요하고요. 저희도 사실 예, 그 저희가 그 협약서 쓸 때 라인 자산관리 대부라고 안 써 있던가요? 저희가 부동산 아, 중개도 하지만 이제 네, 요거를 주로 하긴 하는데 네.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떻게든 어떤 방향으로든 한번 접목을 해보시면 한 사이클은 돌려보셔야 이해가 아마 가실 것 같은데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FPL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예, 이게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한번 돌려보셔야 돼. 그리고 예, 제가 나중에 우리 소장님들 시간이 되시면 제가 배당을 가거나 매수자 컨택이 돼서 성과가 나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네. 이제 내가 영상을 담으려고는 하는데 법원은 함부로 영상을 못 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내가 한번 사이클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영상으로도. 이제 실제 내가 그 사이클이 궁금하다면 오셔서 같이 한번 보셔도 돼요. 법원에 같이 가도 되고 저희는 자주 가니까 아, 최근에 근저당권이 매입된 게 없긴 없는데 저희가 지금 한 물건 한 두세 개 지금 매입을 했거든요. 유입을 하다 보니까 그거 만든다고 정신이 없어서 두세 달 동안 못 하긴 못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거의 뭐 사실 50억을 거의 뭐 초과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했는데 한 법인당 그러면 50억인 거예요? 아니요 이게 그게 자본금이 5억이니까 늘리면 네. 돼요. 10억으로 아, 늘리면 100억까지 건전한권 매입이 가능하죠. 10배까지? 예, 저희는 자본금 5억으로 등해놨기 때문에 그거 뭐 그것도 6, 7억으로 만든다는 게 뭐 또 결국 매입하고 나면 또 마지막에 이제 배당 종결이 되면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유가 그러죠. 생기니까 아유 뭐 100억짜리 들어오면 안 하지 뭐 그냥 그거 그러고 귀찮아서 막 그렇게 넘어갔는데 사실 10억 만들어 두면 좋죠 자본금은. 근데 그것도 뭐 무슨 말인지 연말에 알겠습니다. 정산하려니까 그것도 뭐 예산 일이 아니더만. 하여튼 뭐 그렇고 뭐 다른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혹시나 뭐라도 좋아요. 지금 이거 제휴하면 뭐가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소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좀 만든다는 그 거네.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되도록이면 얼굴이 나오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얼굴 안 나오게? 그거는 꼭 안 놔도 돼요. 그, 목소리만 가지고도 신뢰를 줄 수는 있거든요. 네. 예, 내가 좀 이렇게 차려입고 좀 그 얼굴 보여주는 게 득이다 싶으면 하셔도 되고 꼭 안 보여줘도 됩니다. 대부분이 많이 보여주시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뭐 신뢰를 주고 MPL을 할 것 같으면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MPL 중심으로 좀 해보겠다 하면. 근데 일반 매수 대리나 경매를 하겠다면 꼭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예. 얼굴을 내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게 해야 되나. 소장님은 좀 약간 푸근한 이성이셔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깔끔해 아니요. 보이고 막 페이스가 좋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네.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아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꼭 반듯하고 막 정확하고 정갈하고 막 어디 딱 어떤 CEO 같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오랫동안 해오신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 맨날 그 얘기 들어요. 화면빨이 안 봤는지 아 실물이 훨씬 나은데 막 이런 얘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얼굴 안 보여줘야 되나 그 생각도 하다가 예, 보여주시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 간혹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좀 얼굴이 너무 강하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좀 안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말로서 다 순화가 되니까 결국 그 사람의 말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괜찮지 않나 싶은데.
예. 형님, 예. 지금 쓰고 계시는 그 화면에 쓰시는 펜 있잖아요. 이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쓰시는 아, 거예요? 이거는 반디캠이에요. 이게 아, 뭐냐면, 반디캠. 아이고, 이거. 요건데, 잠깐만요. 요 위에 보이죠? 요거. 네. 반디캠 검색하면 이건 지금 무료거든요. 예, 근데 예. 무료인데, 녹화할 때 요 우측 상단에 반디캠이라고 라이센스가 표시가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요거 4만 원인가? 평생.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 고정시키고 요 위에 펜 있잖아요. 요거. 아, 예. 그리고 펜도 색깔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아, 그렇게 예, 해서 예. 아, 넣으시면 반디캠으로. 됩니다. 예. 반디캠 저는 그걸 씁니다. 뭐 요즘 뭐 비용 없이도 뭐 많이 있던데 저는 항상 써왔던 거라 그냥 그거 씁니다. 아, 설명할 때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예, 예. 그리고 뭡니까 이거 화살표 표기도 이렇게 색깔이 쭉 진해지면서 표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담지는 마시고 나는 이 물건을 훤히 알고 있는데 이 정도만 알려줄게 뭐 그런 것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게 나온 것 같다 궁금하면 문의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한 번씩 디테일한 거 하나 담고 디테일한 거 담는 거는 내가 버린다 생각하고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입찰 의뢰를 받아도 낙찰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유튜브가 조금 인기가 생기고 조회수가 그 물건이 많아지는 물건이 되면 분명히 입찰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재고가 매수인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그냥 나를 알린다 생각하고 뭐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예쁘게 한 번씩은 담아줄 필요가 있는데 다 그렇게 하시면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하면 내가 힘들어요. 물건을 많이 담지도 못하고 그죠? 예. 다른 질문 제가 교육을 아직 안 받았는데 교육 받기 네. 전에 영상을 올려도 돼요? 경매 됩니다. 관련된. 됩니다. 수수료만 안 차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이거 그 국토부에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시청에 물어보니까 시청은 뭐 이거 저 경매에는 표시 광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예, 질의 단계 나는데 국토부에서 답도 안 주대.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교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이 공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되어 있고 이거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진 대로 그 지원에 따라서 저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 교란의 원인이 아니라서 이거 그대로 매각되고 나서 올려놓는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봐요. 실제 그 유권 해석이 나온 건 아닌데 그 저 검색을 해보면 나올 거예요. 요거는 그 중개사 막 표시 광고에 관해서 포함이 되지 않는다 쪽으로 유권 해석이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누가 신고라고 민원 제기를 해야 이 문제가 되는 거지. 경매 물건은 누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중개하는 사람끼리 뭐 쌈박질이고 그렇잖아요, 사실. 민원 제기하고. 경매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자유롭죠. 저는 뭐 옛날에 그거는 귀찮죠. 낙찰이 됐는데도 이거 뭐 이래 이제 문의가 오는 그게 귀찮을 뿐이지. 그죠? 올려놔도 돼요. 그럼 뭐 이 물건 없는데 비슷한 물건 다음에 체크해놨다 소개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귀찮아서 뭐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 사이트 링크를 해놓으면 사건 번호 치놓으면 치보면 이제 팔렸는지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를 습관을 좀 익숙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 지금 저는 혼자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소장님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이쪽으로 경매 관련된 쪽으로 하면 네. 일반 중개는 거의 못할 가능성이 좀 많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0개 영상을 올린다고 예를 든다고 하면 처음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편집하시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실 거고, 네. 그죠? 그게 사실 원칙을 제가 정해놓은 거기는 한데 배려를 어느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찍고 오는 거는 두세 개도 찍는데 편집하는데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서로 이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예 진행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되겠죠. 근데 하는데 늦어지는 거는 뭐 도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집을 어, 실수를 해도 너무 안 자르고 그냥 풀로 해도 돼요. 처음에는 막 예쁘게 하려고 막 이러다 보면 편집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막 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뭐 헛기침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헛기침하면 있는 대로 그냥 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편집을 무조건 예쁘게 해야 되고 다 잘라야 되고. 그 손 소장님 뭐 왜 그러세요? 혹시 그런 아니, 고민이신가? 예. 아니 벌써 이게 연상이 되고 뭘 해야 아, 될지 느껴지니까 네. 사실 조금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른 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 아, 네네, 오후에는 맞아요. 또 시간이 안 되고 진짜 딱 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나가서 촬영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사무실 출근하는 게 거의 일상부터 아니면 올해는 못 가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진짜 해 뜨자마자 바로 촬영하고 이런 패턴이 아니면은 아예 편집은 일단 뭐 잠을 뭐 저녁에 하면 상관없겠지만 일단은 네.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네. 사실 빨리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드론은 익숙해지시면 하시고 네네. 현장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다. 경매 물건을 많이 보러 다니고 있다 정도만 어필하셔도 돼요. 아, 그냥 현장만 올리셔도 된다는 거죠. 내가 잘 만들어서 잘 올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같은 마음일 텐데, 그렇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저도 우리 팀장님 보세요. 현장만 갑니다. 저도 앞에는 그냥 컷 해가지고 그냥 안에 앞에 그냥 캡처만 해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마셔도 돼요. 어떻게든 보여줘야 됩니다. 잘 보여줄 게 아니라 그냥 보여줘야 돼요.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아 이거 죄송한데요. 이게 미치겠네. 결제가 안 되네. 이 라이센스를 바꿨는데도 안 되네. 아 어떡하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강의로 좀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좀 안 되도록 좀 하겠습니다. 결제가 지금 안 돼요. 제가 지금 카드로 해보고 있는데 다른 것도 시간 제한이 있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궁금한 거 있잖아요. 톡으로 문자로 주셔도 되고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못 받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좀 소통하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경매도 뭐 괜찮아요. 꾸준히 쌓아나가면 중개보다 저는 낫다고 보는데